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집 가진 분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집 팔 생각 없으세요? 돌아오는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팔면 뭐해? 팔고 나면 갈 데도 없는데. 좀 더 들고 있다가 오르면 팔지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그 집 지금 수억이 올라 있어요. 어떤 집은 샀을 때보다 2배, 3배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돈을 손에 쥐려는 사람이 줄을 서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개월 사이에 76%나 줄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안 팔고 오르는 시기에도 안 팔거든요. 집주인이 욕심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세금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그 차익에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문제는 그 세율이 꽤 높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나가요. 10억짜리 차익이 생겼다면 7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들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그럼 더 오래 들고 있자. 팔 이유가 아니라 버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잠금 효과라고 합니다. 세금 구조가 자산을 시장 밖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팔면 세금 폭탄이 터지고 안 팔면 세금 없이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실제로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으니 매물이 적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이 구조와 매물 잠김의 관계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야기예요. 팔아서 손해가 아니에요. 팔면 손해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세금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도 수억이 남는데 그래도 안 파는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행동경제학에 손실회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약 2배 더 강하게 작동해요. 집에 이걸 적용해 볼게요. 3억에 산 집이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팔면 7억 차익이에요.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았는데 나중에 15억이 되면 어떡하지? 그 5억은 내 돈인데 잃는 거잖아. 그 5억은 아직 내 손에 없는 돈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익을 포기하는 걸 뇌가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 손실이 지금 눈앞에 7억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대책이 나와도 강남권 집주인들이 꿈쩍 않는 겁니다.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도 계산했고 그 심리도 이겨낸 사람은요? 진짜로 팔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왜 또 못 팔까요? 팔고 나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물가도 못 따라가고 주식은 집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다시 집을 사자니 지금은 대출도 막혀 있어요. 2025년 이후로 수도권 대출 한도가 강하게 묶이면서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갈아타기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30년 동안 집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앱에서 전세를 검색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뭔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서 80%에 달해요. 주요 선진국 평균이 40에서 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파는 순간 내 자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현금을 굴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은 그냥 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됩니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더 곤란해지는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쥐고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얹힙니다. 공급이 줄었어요. 2025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 3년 전 공사비 폭등과 PF 부실 사태로 착공이 멈췄던 게 시차를 두고 지금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들고 있는 집의 희소성이 올라가요. 희소성이 올라가면 집주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팔면 나중에 이런 집 다시 못 산다. 요즘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비싼 집 하나를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희소해진 자산을 한번 놓치면 다시는 못 잡는다는 불안이에요. 그 불안이 앞에 3가지 이유 위에 쌓이면서 버티는 구조를 더 단단하게 조이는 겁니다. 공급이 줄수록 버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가 맞물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야 하나? 근데 정작 살 수가 없어요. 매물이 없으니까요. 매물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나온 집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집주인은 더 안 팔고 더 안 팔수록 매물은 또 줄어요. 집값이 오를수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를수록 살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집주인이 집을 안 파는 건 고집이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세금 구조가 버티는 걸 가장 합리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요. 손실 회피 심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걸 손해라고 느끼게 만들고 팔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 쥐고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까지 줄면서 내 집의 희소성이 올라가면 그 구조는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지금 집을 못 사서 답답한 사람도 팔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도 사실은 같은 구조 안에서 각자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경제 현상들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풀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